네, 오늘부터 국내외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리포트 읽어주는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혜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전략 리서치부 문남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프라임팀의 유영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브렉시트입니다. 문연구원님, 얼마 전에 유럽의 정치라는 레포트를 발간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브렉시트라는 것도 언급이 돼 있었는데요. 브렉시트와 노딜 브렉시트,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브리튼, 영국이랑 엑시트, 출국 요 두 개를 합성한 게 브렉시트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나간다는 얘기겠죠? 어디서 나갈까요? 지금까지 잘 있었던 유럽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가면 충격이 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협상을 해서 나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 협상안이 영국 의회에서 계속 부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나가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노딜 브렉시트입니다. 좀 심각하겠죠? 예.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고 하면 사실 영국이 그동안 누려왔던 EU의 수혜 부분들이 즉시 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 11월 이제 영국과 EU 같은 경우에는 그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EU 단일 시장 또 관세 동맹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말까지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유럽연합과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확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좀 심각해지겠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평소에 잘 살던 동네가 있었어요. 옆 동네랑 그냥 자유롭게 왕래됐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동네 경계에다가 장벽을 세우고 공항에서 입출국 심사하듯이 사람들 쭉 심사하고 갖고 다니는 짐도 전부 검사하고 거기다 세금까지 매겨요. 이게 지금 브렉시트란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을 막기 위해서 갑자기 이런 충격이 있으니까 지금 EU랑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상. 예. 만약에 이제 그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사실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영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부정적으로 좀 전망한 게 있습니다. GDP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약 9% 정도 하락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영국 경제가 향후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분담금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영국은 EU에 매년 이제 하나로 따지면 19조 원 정도 되는 막대한 금액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EU 규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영국이 EU를 떠나도 납부 의무는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영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 노딜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만 밝혀진 거 봐도 소니, 파나소닉, 토요타, BMW처럼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영국 런던에 본사 있던가 공장을 다시 이전하고 있어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쪽에서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물건 옮길 때마다 그동안 없던 세금, 관세도 매기고 물건 옮길 때마다 통관 절차, 그것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없는 다른 나라들로 옮기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브렉시트를 그렇게 찬성하던 영국의 대표 기업 다이슨, 무선 청소기 아시죠? 그 회사까지도 지금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좀 심각하죠. 영국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사실 금융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본사를 설립했던 이유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업의 어떤 패스포팅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EU를 떠나게 되면 이제 이게 즉시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영국에 본사를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영국은 EU 전체로 보면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EU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향후 영국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브렉시트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놓고 본다고 해도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문제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번 달 뭐 자동 사이트를 하더라도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연간 예산 지출한 의무가 2020년 말까지는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꾸준히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읽어주는 연구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른 이슈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대신증권 죄송해요. 발음이 안 좋아. 이 장기 전략이 부서 이름을 잘못 지어놨어. 아니 장기가 지금 네, 나올 때가 아닌데 지금. 노딜 브렉시트와 브렉시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괜찮아. 그냥 편하게.